불과 1년 조금 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삼성프로듀 시세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가 어디에서 지금 이동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언론에서 하는 얘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사다리경제 유선영입니다. 요즘 언론 기사들을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이제는 정리해야 되나? 더 이상 오르지 않을 집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기사를 보면서 오늘 주제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사들이죠. 20억도 돌파, 강남이와 마영성도 들썩. 우리 집만 안 올라. 집값 신고가 와닿지 않는 이유가 이제 점차 양극화가 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된다. 이런 얘기들이죠. 노도광만 꺼지네. 재건축 기대가 막화해 집값 찬바람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언론 기사들이 이제는 집을 똘똘한 한 채로 뭉쳐가고 있다 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는 곳만 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꺼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제가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도광만 꺼지니 혼란스러우세요?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좀 많은 말씀을 드려왔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좀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오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똘똘한 한 채 부동산 양극화 진짜 그럴까? 진짜 그렇습니다. 미래에는 이건 일어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이제 이미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구 수까지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후에 2030년 그 이후에는 어떠한 좀 더 가치가 높아질 부동산으로의 집중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 제가 이거는 이미 유튜브 시작한 초창기부터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 시장이 이런 어떤 일반적인 흐름을 따라가기엔 너무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한마디로 제가 요즘 드리고 있는 출발선 비율을 많이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미 출발선 와서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은 몸 풀고 있습니다. 발 흔들고 다리 풀고 누군가는 걸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정상적인 출발을 하려면 다 같이 이 선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은 이 출발선에 서 있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요때까지는 지금 양극화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 방향들이 맞춰지는 이 정상화되는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라는 게 제 얘기고요. 우리가 이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고 그래서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이거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요. 자, 과거에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샀던 시기가 있습니다. 실수요 2013년이죠. 시장이 거의 뭐 상승해서 바닥으로 한참 장기간 좀 조정장세 한 3, 4년 조정장세를 경험하던 그 시점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매가는 계속 하락하는 그 시점 서울이 아닌 수도권 외곽지부터 전세가와 매가의 갭이 너무나 적어지면서 이제는 집을 좀 사도 되겠는데 꼭 집값이 올라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 이사 다니는 것도 지겨워. 조금만 보태면 1,000만 원만 보태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전세를 또 할 필요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그야말로 집값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거주를 위한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면서 수도권 외곽부터 오기 시작했고요. 이게 결국 2015년 서울에도 이제 상승장을 살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서울 상승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계속 이렇게 어떤 실수요자들이 집을 매수하는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2018년부터는 이제는 장세가 바뀝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매가가 더 많이 올랐어서 전세가율은 되게 낮아졌지만 이제는 집은 투자적인 매력이 있어. 집은 내가 돈을 들고 있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이야 라고 생각하고 집을 사셨던 그 때가 2018년부터였던 거죠. 때는 투자 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이었고 그게 2022년까지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렸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은 투자와 실수요가 결합되어 있다. 투자 수요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2012년, 14년부터 꾸준히 이 시장을 경험해 오신 분들입니다. 내가 보니까 계속 오르더라.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상황들 따라서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매력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빠지다니 내 경험상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매력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자적인 매력과 더해서 실거주를 감안한 매수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가 걸려있는 뭐 잠실이라든가
압구정이라든가 대치 이런 데를 사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 수요이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공급은 부족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집값은 전세값은 집값은 아니더라도 전세값은 계속 오를 것 같은데 2020년, 21년도에 선배들 집 살 때 안 샀다가 내가 이제 직장 초년생인데 뭔 집을 사 고민했던 분들이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아기도 갖게 되고 하니까 그래 이제는 그냥 안정적인 내 어떤 주거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단은 상단대로 압구정이라든가 잠시라든가 강남권은 강남권대로 가지만 또 중간에 내 자금으로 맞춰지는 물건들을 찾아서 좀 더 좋은 상급지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집을 사고 있는 환경입니다. 지금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어디 한쪽으로만 쏠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 강남이 뭐 한이 없나요? 여기로만 가격이 계속 강남이 가면 그럼 마포가 가면 그 다음 어디가 가는데요? 여기만 가격이 오를까요? 그럼 다른 곳들은 계속 가격이 여기만 계속 올라가고 다른 곳들은 가격이 안 오른다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잠실도 지금 굉장히 고가주택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 시세 회복되기 전 모습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랬었던 거죠. 지금은 24억 5천, 25억의 거래가 되고 있는 잠실이지만 불과 2022년 10월, 11월만 해도 19억대, 18억 후반대 물건도 저층은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정말 가격이 너무 착하게 떨어져서 7억 하락한 잠실 하면서 언론에서고 어디에서고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부터 거래가 터지기 시작한 잠실이 지금 계속 거래가 되면서 이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뭐 19억이면 싼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19억이면 마포 아파트 살 가격이거든요. 불과 1년 조금 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집을 사셨던 분들은 얼마나 현명한 전략을 짜신 거겠습니까? 거기서 전세 사시던 분들,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 옮겨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하셨고 계속 잠시를 관심 있어 하시던 분들이 이 가격이라면 지금 사야 되라고 움직이신 분들도 꽤 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 시장이라는 거 흐름을 좀 잘 읽어야 돼요. 저렇게 적정한 가격대에서 바닥에서 가격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회복을 하는 것이고요. 잠실이 그렇게 회복하다 보니까 잠실이 25억이면 차라리 그래도 강남 타이틀인 개포가 낫지 않나? 상품성도 좋은데 라고 개포로 움직이실 분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보다는 그래도 인프라나 뭐나 우리가 낫지 않아? 도곡이나 역삼으로 그래도 한강변이지 이렇게 수요가 이동을 갈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서 밑으로 내가 잠실을 사려고 했는데 도저히 거기는 무겁고 차라리 마포에 좀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게 낫겠어. 고가 거래가 찍힐수록 사람들이 매수가 조금씩 매수세가 좀 줍니다. 그러면서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다른 거기보다 조금 입지적으로는 살짝 아쉬울 수 있지만 좋은 환경들 갖고 있는 곳들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동해 가면서 여기서 안 되면 또 서대문 가고 또 안 되면 동대문구 가고 이런 식으로 수요가 계속 이동해 가는 게 지금 시장인 것이고요. 저가주택이랑 고가주택의 어떤 가격에 계속 이렇게 회복이 되고 올라갈수록 그 다음 타자를 찾아가는 수요들이 계속 이동해가는 지금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아니면은 그 갈아타기 수요들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가서 이쪽 정리해서 이쪽 가고 이쪽 정리해서 이쪽 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되는 환경이거든요. 그렇게 가면서 결국은 전체적인 가격이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딘가만 가고 어딘가 안 가는 시장은 불가하다. 그럼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실 수 있겠죠? 노도강은 계속 왜 바닥에 있을까? 한번 요거를 그래프를 보여드려 봅니다. 노원구와 성북구의 자료인데요. 기본 평균 시세죠. 보면 적정한 어떤 특정한 재건축 이슈가 있었던 어떤 시점들을 좀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적정한 가격 적차를 두고서 시세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다가 하나를 더 얹어봅니다. 바로 상계주공 3단지 시세를 잠깐 얹어봤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노원구의 평균 가격 정도로 따라 움직이던 상계주공 3단지 시세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성북구 시세로 움직여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가요? 상계주공 3단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아파트들과 사이에서 비교해 보면은요, 삼성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하나만 넘으면 그 종로로 연결되는 입지다 보니까 굉장히 도심권 가까이 붙어있는 좋은 입지고 상품성도 비교적 좋은 편이고요. 꿈미수 대면 유치는 25평 기준입니다. 그리고 도남 삼성 입지가 좀 좋지만 연식이 있는 아파트 사이 생계주공 3단지가 어떻게 움직이나 파란색이 상계주공 상단지인데 처음에는 도난 삼성이나 이제 대명 로첸 20평대 시세랑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삼성 프루지오보다는 좀 시세가 약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하면서 삼성 프루지오 시세로 가버립니다. 더 지나니까 삼성 프루지오보다 더 높은 가격대로 가버려요. 무슨 얘기죠? 많이 올랐다는 거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는데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아파트잖아요. 호재도 있고 가치가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도 진행될 것이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가격이 더 빠지기는 어려운 환경에 가 있으니까 거기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밑에 지금 삼성 프로지오라든가 시세가 비슷하게 연동되었던 곳들이 가격이 너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곳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V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이 시세가 버티고 있는 상계주공 3단지 시세를 가까이 접근해 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무슨 얘기죠? 상계주공 3단지가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지금 이 노도강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이런 모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여러 여건들 속에서 여러 다른 입지와 그리고 아파트들 사이에 내 물건의 좀 상황을 좀 잘 비교해 보시면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우리가 판단하고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이제 내가 움직일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에서 하는 얘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동시에 같이 갈 수는 없죠. 왜냐면은 이게 연결돼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자동차 도로에서 차가 이렇게 서 있어요. 차가 서 있어. 쭉 막혀서. 근데 앞에 차가 빠지면 얘가 빠져야 얘가 가네 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앞차가 가니까 동시에 끝에까지 같이 쫙 가나요?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이룰 수는 없지만 결국은 차를 두고 오른다라는 겁니다.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는 그러한 기괴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잠실이 압구정이 한없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여기로만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갈 텐데 그럼 이 미친 시세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 수요들이 결국은 그 다음으로 또 그 다음으로 연동되면서 또는 밑에서 위로 연동되면서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지 여기만 시세가 오른다는 어떤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상을 말하는 건 쉬워요. 지금 가는 곳만 간다, 양극화다 이런 얘기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중요한 거는 이 다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앞을 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고 현상을 따라간다면 남들 하는 만큼 하겠죠. 뒤처지진 않겠지만 남들 하는 만큼 하겠지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본다면 내가 한 걸음 더 먼저 가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들하고 똑같이 사고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벌써 이미 3월, 4월 들어오면서 도봉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중랑구 거래량이 더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읽지 못하고 지금 찍히는 시세 그리고 지금 어디는 신고가 찍었네. 신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가 어디에서 지금 이동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 이 시장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겠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냥 내 물건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여건들 어떤 시세의 전체적인 움직임 속에 내 물건의 가치 판단을 잘 내리시는 현명한 좀 사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러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 그리고 어떤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좋은 정보들 여러분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회복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고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